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하이. 삼성 이야기 해드릴게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부터 조금 리뷰를 해드리면 이래요. 1분기 때 시장에서 영업이익 예상치를 8조로 잡았어요. 8조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9조대가 나왔죠. 9조 3천억이 나왔죠. 9.3. 네. 그리고 2분기 때 1분기 때 예상치가 처음에 10조로 잡았어요. 증권사에서. 그 증권사 컨센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조대로 잡았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얘네들이 실적을 11조대로 올려 잡더라고요.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안 올리더라. 그래도. 아니 그러면은 목표가도 같이 올려야지. 목표가는 안 올리고 그냥 이것만 슬쩍 올리더라고요. 실적 예상치가 10조대로 형성이 돼 있다가 컨센서스가 11조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2조 5천억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냐면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증권사가 그만큼 본인들이 처음에 잡았던 예상치를 그대로 간 게 아니라 계속 실적 예상치를 올려 잡았는데도 거기에서 추가로 1조를 더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분기 때. 대박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효과가 큽니까? 2분기 때 여러분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사이클 올라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디램 효과였다라는 거는 뭐 이제 내용을 안 뜯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야, 정말 희한하다. 주가가 안 가.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 4월 달에.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다음에 계속 떨어져. 그리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또 떨어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장이냐, 그래서 못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시장은 계속 올라가. 근데 코스피도 올라가요. 삼성전자를 빼고 올라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삼성전자 한 종목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도 거래소는 가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가. 희한하죠? 이거 왜 그래, 이거?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차떼기를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 맞아. 얘가 1등이야. 돈 버는 걸로만 따져서는. 하지만 이게 끝인 것 같아. 이게 피크인 것 같아, 실적이. 근데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앞으로는. 앞으로 성장이 안 보여 라고 하면 그 주식은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적자가 나와. 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애야. 하지만 얘는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당장에는 돈을 못 벌어도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식이란 건 항상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본다 그랬잖아요. 현재 가치, 삼성전자 대입해서 보게 되면 최고야. 왜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폴더블폰 출하량이 270만 대, 올해 800만 대예요. 스마트폰도 올해 잘 팔릴 거야, 작년보다. 그리고 디램은 작년보다 가격이 3배 이상 올랐어. 2달러 초반대에서 지금 뭐 4달러대. 근데 이제 올해 가게 되면 5달러, 6달러까지 갈 거니까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램 가격이. 그러면 현재 가치가 이제 최고치죠. 최고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건 이제 미래 가치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이 미래 가치는 뭘 보느냐? 삼성이 새롭게 하는 사업이 파운더리니까. 파운더리가 결국엔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는 결국 파운더리 쪽이거든요. 근데 이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TSMC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어요.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애플이랑 또 3나노 내년에 공급 완료 계약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유율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 다음에 파운더리 순위가 삼성인데, 삼성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점유율 격차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나가리 되는구나. 역시 TSMC를 이길 수 없다, 삼성은. 왜 당장의 점유율이 차이가 다시 확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 특히나 이제 뭐 5나노, 지금 현재 이제 최고의 기술력이 5나노잖아요. 5나노에서 TSMC는 지금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는 건 아니래요. TSMC도. 지금 전 세계에서 5나노를 제일 잘하는 애가 어쨌든 TSMC인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쪽에 수율이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엔 TSMC를 절대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의심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 결국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수도꼭지 4개, GAA,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이 GAA가 성공하면 TSMC를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전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내년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다가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요게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5나노 쪽이 수율이 올라갈 거야. 삼성전자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할 거면 의심병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5나노 수율이 잘 나오기만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결국 이제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TSMC하고 삼성전자 중에 3나노에서는 누가 이기냐. 이거 진검승부는 내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이거는 내년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5나노 쪽도 TSMC가 이제 워낙에 수율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나노 수율만 올라와도 삼성전자는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껑충 뛰어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5나노 수율이 하반기 때는 올라올 거다. 그냥 여러분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5나노 있잖아요. EUV 공법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만 2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EUV 공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율이 일단은 거의 10% 20%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공정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장을 돌리면서 수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는 계속 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나노 쪽도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제 생산 노하우 같은 게 생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또 중요한 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얘네들 현금 가지고 있는 게 110조예요. 회사의 현금. 여러분들 누구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다 여러분들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라고 했을 때 주주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10조를 계속 현금에 예치만 해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배당이라도 많이 뿌리던가. 쓸데없으면 배당 뿌리겠지. 근데 이제 뭐 어디 M&A를 하든 증설을 하든 돈 몇십 조가 들어가든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다 돈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하면 배당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현금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110조라는 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자기네 하는 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면 증설하는 데 쏟아붓겠죠. 증설하고 생태계 구성하는데 쏟아붓겠죠. 이 중에 이제 배당을 뭐 110조를 어떻게 다 배당을 줍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될 돈들인데, 이런 것들도 또 결국엔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110조를 어떻게 활용할 때마다. 근데 이제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엉뚱한 데 돈 안 쓰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새로운 기술도 항상 성공을 시켜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삼성전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언제 어느 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걱정은 진짜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 기회를 놓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 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사면 받아서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단지 삼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향후 미래 향후 뭐 3-40년 대한민국의 거의 미래가 달린 또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공정 중요하고, 그다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거니까 뭐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죄 지으면 자기가 벌 받은 만큼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위기 상황이란 게 있잖아. 위기 상황에는 이런 게 다 무시되는 거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도 무슨 너 지금 도둑질 했으니까 깜빵에 들어가 이런 게 어딨어. 전쟁 상황에서 항상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예외 적용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IT 쪽에 있어서 지금 삼성의 파운더리 투자는 국가 위기 사태랑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향후 대한민국의 앞으로 3-40년의 먹거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거는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 아니에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왜냐면 지금이 투자 적기거든. 이게 이제 TSMC를 따라잡느냐, 아니면 삼성이 TSMC를 잡아먹느냐, 아니면 이제 TSMC랑은 영원히 안녕, 대한민국은 파운더리는 이제 거의 돈 못 버는 상황으로 가느냐의 이제 기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빨리 좀 나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생각나는 종목들 좀 AS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 그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오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종목을 막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이제 툭툭 알려드리는데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목들이 잘 갑니다. 대체적으로 잘 가니까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 다 눌러주시고요. 당연히 좋아요, 댓글은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올리는 댓글을 제가 이제 맨날 다 하나하나 다 보고는 있는데 제가 좋아요를 꼬박꼬박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좀 장중에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7444-5577에 이제 문자 신청 이렇게 하시면 문자도 이제 좋은 종목 있으면 보내드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 신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대바이 여러분, 대바이.